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케인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과연 케인이 문제는 아닌가? 케인이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이 기사를 보다 보면 케인과 손흥민이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디 애슬레틱에서는 케인이 최근 18개월 동안 6명의 매니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운이 안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이제 뭐 운이 안 좋게 약간 좀 걸려든 건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해리 케인이 은퇴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맞는 때 맞는 공간에서 뛰었더라면, 맞는 타임 맞는 플레이스에서 뛰었더라면은 과연 이 해리 케인은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맞는 때에 맞는 공간에 있는 겁니다. 제 은사님은 과거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맞는 때 맞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해리 케인이 어딜 가던 축구를 하겠죠. 축구를 했을 텐데 그게 맞는 때였는가, 그리고 그게 맞는 공간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케인은 항상 팀이 어지러운 가운데 생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케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지금 뭔가 역대급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뮌헨에서 케인은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골은 곧잘 넣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케인은 운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의 클럽, 그러니까 토트넘과 뮌헨의 가장 안 좋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은 케인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케인의 편에 드는, 당연히 뭐 이제 그 영국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 토트넘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있을 때 어쨌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어떤 그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능력을 그때 당시에 갖췄고, 그리고 이제 저물어 가던 어떤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의 문제는 어쨌건 미드필드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풀백들의 파워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수비수들이 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공격진에서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케인의 어떤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뮌헨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토트넘에서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도 뭔가 이 선수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럼의 미드필더인 호아우 팔리냐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케인의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야, 뭐 굳이 데려올 필요 있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케인은 공격수이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왜냐면은 케인의 몸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이 클럽이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을 두고서 우리 스트라이커로 누구 쓰지? 케인을 쓰면 되겠지. 근데 플레이메이커 역할로는 케인이 패스 잘하잖아. 근데 문제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할 때의 포지션과 이 공격수 플레이를 할 때의 포지션은 엄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케인은 두 가지 포지션을 동시에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패스를 주고 넣을 수 있으면은 손흥민 선수도 골 어시스트가 거의 뭐 두세 배는 됐겠죠. 근데 케인 역시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케인은 어쨌건 지금 뮌헨에서도 자신이 필요한 공간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드필더진이 좀 부족할 때 케인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패스하는 역할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마무리했었기 때문이죠. 토트넘에서도 케인은 자신이 필요한 공간으로 열심히 뛰어갔는데, 근데 바이에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키미와 투엘의 어떤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미드필더의 지형이 바뀐 이 상황, 결국에는 케인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플레이를 자주 해줄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케인이 다시 한번 이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능력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팀에서 뛰게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골만 잘 넣는 선수면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땜빵을 열심히 한다. 이 플러깅 갭스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선수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은 이제 완벽하지 못한 팀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너무 이 다재다능함에 팀이 의존해서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엘리트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라고 해도 갈 수 있는 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갈 만한 충분한 선수죠. 그런데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있는 한 이 두 선수가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시멘이 나폴리에서 떠날 때가 돼도 오시멘을 영입할 수 있는 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감독이 오시멘의 어떤 최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나 스타 선수야, 좋은 팀으로 가고 싶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넨으로 간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케인이 혼자서 이런 상황을 겪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영국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 케인의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지 이제 운이 안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게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해리 케인에 대한 기사 중에 저는 이 기사를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케인이 투헬 감독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뮬러, 키미, 데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투헬 감독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미넨의 드레싱룸, 라커룸에서는 분열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라커룸의 분열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다 감이 오실 텐데,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은 제가 봤을 땐 케인입니다. 특히 투헬 감독은 이미 떠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발표가 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빌드지에서 지금 케인이 여전히 투헬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어쩌면은 다이어, 그러니까 다이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투헬 감독이기 때문에 다이어를 뺏어가지 말라, 나는 다이어랑 같이 있고 싶다 때문에 이제 투헬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넨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의 알론소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론소도 리버풀보다는 미넨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론소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감독이 바뀔 예정인데, 바뀔 예정인 감독을 지지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케인, 영국에서도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빛났던 상황처럼 지금 독일에서도 뭔가 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상황을 또 자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케인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케인이 이 팀의 어떤 지속성이라던가 아니면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ntinuity 그리고 harmony. 그러니까 팀이 어쨌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케인이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케인의 어떤 행보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팀을 분열시키는 부분에 좀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눈에 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유독 독일에 있는 케인을 보다 보면은 이게 케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부분적으로는 듭니다. 물론 케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능력이 있는 스트라이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은 분명히 더 좋은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케인이 스스로 굴러온 복을 걷어차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영국 언론은 해리 케인이 어쨌건 지난 18개월간 6명의 감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던 이 시간들을 두고 운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운도 어떻게 보면 실력의 영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력의 영역 중에는 요즘에 많이 느끼죠.
결국에는 관계적으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냐, 그리고 역경을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냐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근에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미넨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일부 케인에게도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자리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특히 화합을 중시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을 맡기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맡긴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좀 다른 부분이 최근에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케인의 행보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